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들에 대한 우리만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무겁습니다. 요즘 하도 이 예, 언론이나 예, 여러 가지로도 너무 그렇죠.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오늘 또 모처럼 또 오랜만에 와서 예. 궁금한 것들도 너무 많고 오늘 예.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도 또 있네요. 많네요 또. 네. 예. 어떻게 그럼 한번 예, 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좀 난리가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제 TV를 보고 뉴스를 예. 보면 이제 북한에 예. 대한 문제도 핵에 대한 뭐 예. 폐기라든지 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요즘에 한반도 이 예. 우리 그 동북아시아 이쪽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고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예. 없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예. 경제 무역적으로 솔직히 많이 힘들고 지금 예. 이제 신이 말하면 뭐 무역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예.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예.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예. 중국이 그 예. 지금 예. 핵폭격기라고 하는 예. 그죠? 핵폭격기가 지금 끝까지 두고 들어왔댔나? 네, 핵폭격기라고 저는 또 이렇게 예. 어쨌든 들었죠? 합동 공군이 네.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울릉도와 또 독도 이거 가지고 또 일본이 또 예. 우리 땅이니 어쩌니 예, 그렇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듣고 이게 싶습니다. 넓게 보면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 인도 그쪽 지역에서는 영향력 확장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큰 나라거든요. 대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핵보유국이고 네. 그쪽 인도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에 모여 이 태평양 지역의 그 나라들을 중국이란 나라가 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중국의 영향력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이 털을 닫고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든데 이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기는 거리상도 가깝고 예.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약한 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은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일본도 한국도 수뇌부가 직접 중재를 요구하면 그때 나서겠다. 이런 네. 식으로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은 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취해온 모든 그 언행의 결과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어떻게나 억제하기 위한 신냉전이라는 무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김정은이라는 거죠. 그 불량 국가가 있고 얘들은 나름대로 공산 국가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오늘날 이제 몇 년 동안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역이 세계 정세에서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냉전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 모양새에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날에 네. 기자님께서 그 한밀 공조가 이렇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예. 중재 역할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네. 나라의 입장이 그렇다면 내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미 중재 역할을 예. 해달라고 요구했죠. 취하는 네. 저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일본 쪽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그렇죠. 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 기자님께서 미국은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란을 둘러싼 그짝 지역이 문제예요. 거기는 자원도 풍부하고 시장도 확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시장이나 자원은 뻔한 거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국가가 아니라 공조국가예요. 우방국에도 네.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방국이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우방국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가 있다고 해서 우방의 비중이 일본하고 한국이 같질 않아요. 일본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대중국이나 대러시아를 견제한 데서 지리적으로 보나
그 나라의 국격을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또 정치 외교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보나 일본은 놓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요거 약간 띠띠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정치 외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미국을 믿겠으면 완전히 엎어지든지 아니면 중국에 완전히 엎어지든지 러시아에 완전히 엎어지든지. 그래서 외교가에서 나오는 격언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적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더 무섭다. 딱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 외교가 여태까지 취해온 모든 스텝에서 뭔가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버리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중도에 대한 억제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조그만 한반도를 내놔서 미국이 손해볼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단 지금 한국에 투자된 미국 자본들이 많고 절대 돈을 안 떼우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얼고 매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 중국과 아니면 러시아와 군비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미국과의 동맹 열차에서 내려와도 되지만은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할 수 있어요? 네, 안 되죠. 자원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영토로 보나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여기서 그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사드 배치할 때도 중국 눈치 봐, 뭐 어쩌고 이렇게 상당히 답답하게 외교를 한 거예요. 덕거리 외교 비뚤음하게. 오늘날 우리가 국익이란 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네 안보를 지키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게 난 국익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하면 큰 나라에 업혀서 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고 자원을 확보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모든 거기에 안 받지만 힘의 수단을 놓고 볼 때는 미국이라든가 이 큰 나라를 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원이 집중되고 시장이 집중된 데는 열강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이 나라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걸 확보하자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그쪽으로 이 무게의 중심을 지금 옮겨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경 안 써요. 이 상황에서 네. 한미 공조가 이렇게 좀 취약해지고 네. 훈련을 축소하고 네. 또 일본과의 어떤 이런 이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네네. 분단을 일으키나? 네네. 그 부분에서 미국이 집중하고자 하는, 미국이 지금 나가고 있는 세계 전략에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이란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모든 이 외교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제일 취약하고 제일 한점이 많이 보이는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미, 한일 관계가 지금 무슨 고에 무슨 죽창 들고 나가자 그 말도 나오잖아요. 네. 불필요하다고 나는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동맹,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공조가 깨지면 거기서 리드 뽀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에 또 하나가 또 우리 조국 민정수석께서도 뭐 요번에 또 자기 SNS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뭐 어떤 강경 발언도 많이 쏟아내고 이게 누구 별 것도 없어요. 그 나라 정권, 그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수준이 높이에요. 그가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전략적으로 보는가 전술적으로 보는가 이 차이예요. 그분은 전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국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있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모든 걸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죽도 밥도 아니게 지금 다 되잖아요. 해결도 안 되고.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쌀전 5만 톤을 약속을 했는데 이 북한이 발로 가둬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에 네. 유엔 식량 기구라는데 거기에 북한을 담당한 부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첫째, 하늘을 수십 년째 국제 식량 원조에 의존해서 살려가는 북한을 왜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그 나라들의 이 정치 그 자체 잘못된데 집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여기에는 공격을 하나도 안 하고 아사사가 몇 명 나올 것 같다. 영양 상태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왜 유엔 국제 식량 기구가 그런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자기 조국을 떠나서 핍박을 받는 거기에 집중하지. 왜 북한 같은 나라에 그걸 집중해요? 20년째. 그게 첫째예요. 그리고 북한 식량 사정 그렇게 열악하지 않아요. 좀 제대로 조사하고 뭐 말을 하든지. 한일을 그 90년대 초부터 식량 사정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게 저 정권을 변화시킬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줘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난 뭐 기독교 뭐 책 반 그대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대주라. 식량 문제를 국가 테두리를 쓰고 정권이 버럭해 있는데 그 나라에다 대고 왜 자꾸 고기를 주려고 해요? 고기 잡는 방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알려줘서 시스템을 바꿔놔야지. 유엔이라는 거 권위 있는 기구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시커먼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식량 몇백 톤이 모자라대. 또 후원해서 또 들여보는 후원이. 북한이 만성적인 빌어먹는 나라인데 빌어먹는 게 성차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는 북한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를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는 식량은 안 받겠다. 북한은 여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너네가 한미동맹에서 열차에서 내려오라. 미국에 추종하지 말고 그거죠. 우리하고 민족공존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미국의 압력을 너희도 도와서 이겨내자. 이 무언의 메시지거든요. 그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우리 방북 18구역 여기를 유린할 때 또 김정은이는 또 신형 잠수함을 사찰을 또 했고, 했죠. 쌀지원에 대한 거는 또 걷어차고, 또 심지어 미사일까지 또 도발을 했죠. 뭐 발사체. 그럼 이쯤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 영공을 유린한 거에 대한 연계성도 부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나갔다 중국을 방문했다느니 어쨌다느니 러시아 방문한다느니 다 있잖아요. 신동맹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우리 영공을 시행했던 폭격기가 북한에서 북방 쪽에서 출발했다면 북한에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세 나라가 러, 중, 북 합해서 했다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할 때 유린을 할 때 북한은 오비락처럼 그냥 거기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잠수함 사찰했고 그거는 또 그거에 또 별개로 또 미사일도 또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네도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는 이 군사적인 바람에 편승하는 거예요. 이 정세 봐라, 동북아시아 정세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중국, 러시아도 이게 이짝 정세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를 얘들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잠수함도 보고 무슨 미정의 발사체 2개를 오늘 새벽에 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저 인도 태평양 지역 이란 쪽에
세계가 집중되고 있는 모든 자유세계의 네. 모든 이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여기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시험도 또 하는 거예요. 이 한번 건드려 볼 때 일본이 어떻게 나오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고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요번에 네. 그 울릉 독도 사이를 또 유린했을 때 일본 네. 쪽에서도 전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네. 했었고 네. 또는 뭐 여기는 우리 독도가 우리 영토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뭐 장난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게 한국 영토이라는 거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 이 독도 문제 내가 한마디만 좀 네. 합시다. 무인도요 원래 네. 사람 안 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가 지키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주민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아무리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국제법상 이거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네.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가 있고 네. 대한민국 주민이 살고 네. 그 섬에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그거 계속 대한민국 신경 건드리고 찌르기 위한 일본의 술책인데 이 독도 문제 우리는 든든해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무인도에 한해서는 규정이 딱 있대요. 그 나라 군대가 있는가 주민이 들어가 사는가. 그 일본이 독도 군방만 지나가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 뭐니 아니니 오늘 딸이 독도가 어디 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 쪽으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너 대한민국이 독도 문제도 확실하게 대한민국 군인이 있고 대한민국 주민이 사는 이상 언제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 우리 땅이 된 것처럼 자꾸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태고 쪽부터 우리 땅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군대와 이게 주민이 산다. 근데 일본이 대한민국 신경을 긁어댈 때마다 꺼내두는 독도 문제를 자꾸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벌써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신냉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큰 거 작은 거 다 믹스해가지고 갈팡질팡하며 날 이유는 없다. 나는 그 말이지요. 우리 또 방공식별 구역, 예. 우리 유엔이 정한, 예. 유엔이 정한 이 구역을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유린을 당하고 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이때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이런 어떤 동맹 어떤 예. 필요성 중요성이 중요한 이때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생기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지요? 굳건합니다.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동맹 굳건하지요? 미국에다 대면 미국에서 굳건합니다. 지금 이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굳건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진실로 굳건하다면 알아서 쭉쭉쭉쭉 움직이지. 왜 맨날 재차 확인해요? 굳건하지요? 굳건합니다 하고. 그게 바로 거기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연인 사이도 예. 나 사랑해? 나 좋아해? 이게 자꾸 네. 묻는 것은 그건 이 안에 서로 불안하니까 그런 서로 것처럼 신뢰가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서로 똑같은 미국하고 기법이 되는 일본 간의 관계에 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어제 대한민국만이 우리 굳건한 거죠? 미국이다 물어보면 굳건하지요. 이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네, 이거 맞아요. 자꾸 물어보는다는 자체가 이제 말하듯이 연인 사이도 확신이 없을 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영국이랑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알아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로 나는 전략적으로 나가는가 전술적으로 헤매는가 전략적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소란한 것 같아도 딱 국가의 전략을 정하고 안보에서 이게 나가는가 이게 정권을 담당한 위정자들이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넓게 보는 짧게는 우리 국민들 다 봐요. 네. 국가를 책임진 사람은 련하게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다음 시대의 정권을 물려줄 때도 그 선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라도 쌓아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문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가면 네. 많은 사람들이 7인이냐 반인이냐 나는 그런 건 아니 무섭지 저도 않고. 원래 그것도 네. 여쭤보려고 했던 거 부분은요,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일본과 어떤 네. 그런 마찰 속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네.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 이런 국민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네. 네. 그렇게 또 너무 우리가 또 이 조국 민족 속의 네. 어떤 그런 강경 발언에서 이거를 호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분은 아마 단일 운동가 집안의 자손이겠지요. 억울한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네네네. 그런데 그건 일개니 네. 일개 첩으로 네.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네. 무슨 수석이라면서요. 민정수석, 예. 무슨 수석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가계, 개인, 국민의 정서보다 더 멀리 국가의 운명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네. 짐인데 네, 맞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사실 국민이 피곤해져요. 네네네. 예, 이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리에는 가세요? 아유,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좀, 네. 지금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거- 왜 지금 중국과 네. 러시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거 이제 너나 더 콩알로 넓게 생각을 계속 해주시고, 하면 더 넓게 답이 생각, 절대로 안 나와요. 더 넓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크게 덩거리를 생각해야 더 넓게, 답이 나오는 더 거예요. 넓게 생각해 예. 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가야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